젊을 때는 늘 누군가의 시선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괜히 나만 느린 건 아닌지, 특별히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는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이웃의 말 한마디에서, 지나가는 소문 속에서 그때는 그게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발걸음이 조금 느려진 지금에 와서야 마음 한켠에서 조용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정말 그 모든 기준이 내 것이었을까? 남의 눈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보다 먼저 떠오르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괜히 나만 느린 건 아닌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늘 바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내 마음보다 남의 반응을 먼저 살피며 살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늘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하루를 이끌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고민하던 아침들이 떠오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옷 한 벌을 고르는데도 남의 눈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편한지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에피테토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의 눈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에 충실하라.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판단의 첫자리를 남에게 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평가가 앞에 서면 내 기준은 늘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잘 살고 있는지조차 남에게 묻게 됩니다. 옛 골목을 떠올립니다. 누가 어디 취직했다더라. 누구네는 집을 샀다더라. 그런 말들이 골목 끝까지 들렸습니다. 그 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좋았겠지만 어느새 기준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이 곧 잘 사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골목 어귀에 모여 앉아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 이야기 속에는 늘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잘 됐고 누구는 안 됐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비교가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공기처럼. 나이가 들수록 하나씩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문득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뭐하며 지내? 별일 없이 지낸다고 말하면 왠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을 크게 포장해서 그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남의 기대에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그건 아마도 남의 기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장자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을 가장 피곤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 사람도 자기 본성 안에서 살 때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남의 눈에 맞추는 삶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하루를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늘 답답합니다. 오래전에 입었던 옷이 생각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던 옷.
그 옷을 입으면 왠지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어깨가 조이고 허리가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벗는 순간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하루 종일 불편함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그제야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그 옷을 입어야 했으니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나를 잃고 있다. 비교는 처음엔 나를 다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흐리게 만듭니다. 내 속도가 아닌 속도로 걷게 하고 내 방향이 아닌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한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옆을 살필 틈도 없이.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서가면 나도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면 나도 가지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 흐려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묻자고. 그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면 삶의 기준은 늘 바깥에 머뭅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순간 삶의 중심은 천천히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낡았지만 버리지 못한 물건.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물건은 내 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걸 쓰세요? 새 것으로 바꾸라고. 요즘은 더 좋은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지키는 일.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날들이 늘어나고 나에게 맞는 삶의 온도와 속도가 분명해집니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았던 순간들,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날들이 그제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느린 게 뒤처진 게 아니라는 걸.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걸. 어떤 날은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어느 오후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게 내 속도였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라 한 번쯤 돌아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의 눈으로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되찾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온도와 속도를, 그걸 다시 찾아가는 일.
그게 나이 들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는 일. 그 안에서 나를 찾는 일.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다시 서는 일. 그게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삶은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대신 중심이 또렷해집니다. 남의 눈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 눈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조용히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충분한 날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